손주들 앞 욕설 퍼붓는 아내 남편조차 몰랐던 40년 전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다정하고 성실한데 술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은 4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남편은 평생을 믿어온 아내가 술만 마시면 내뱉는 욕설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노부부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김영호 씨는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왔던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 덕분에 동료와 제자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아내 이정희 씨는 올해 65. 젊은 시절부터 살림과 육아에 온 힘을 다하며 아이 둘을 키워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퇴직 후 노후 생활을 맞이한 지금도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그들을 모범부부라 불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교사 출신, 아내는 다정한 주부. 그들의 집은 언제나 깔끔했고 손주들이 오면 정희 씨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금슬이 좋아 보여요. 두 분처럼 살면 걱정 없겠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겉모습 그대로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들의 가정에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내의 술버릇이었습니다. 평소에 정희 씨는 온화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살갑게 말을 걸고 아이들과 손주들을 돌보는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입에 담지도 않던 욕설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애들도 다 나 때문에 컸지. 당신 덕은 없어. 남편 영호 씨는 그 순간마다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아내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술잔을 기울이기 전까지의 정희 씨는 다정하고 배려 깊은 아내였지만 술이 들어가면 무슨 스위치가 켜진 듯 말투와 표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그 욕설이 종종 남편을 향했다는 점입니다. 영호 씨는 차마 누구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받게 하면 체면만 구기겠지.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술김에 잠시 그럴 뿐이라고 넘어갔습니다. 누구나 술을 마시면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몇 달에 한 번이던 일이 이제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반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술에 취해 욕설을 내뱉는 모습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손주들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던 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기분이 좋아서인지 술잔을 몇 번이나 들이켰고 결국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희 할아버지는 집안에 별 도움이 안 됐어. 내가 다 한 거야.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영호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도대체 왜 술만 마시면 저렇게 변하는 걸까?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가정.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술로 인해 점점 무너져가는 가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김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술 좀 마시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영호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술을 마시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술에 취해 내뱉는 말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투정이나 농담이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애들 키우고 살림 다 했지. 당신은 그냥 밖에서 일만 했잖아. 그 말은 영호 씨의 가슴에 큰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내가 아내에게 무심했나? 왜 술만 마시면 저런 말들을 하는 걸까? 자책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갑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영호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아내가 왜 술만 마시면 달라지는 걸까? 이게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술에 취한 모습이 진짜일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절날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내는 또다시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교사랍시고 밖에서 잘난 체 했지. 근데 집안일은 전부 내가 했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눈치를 봤습니다. 영호 씨는 얼굴이 달아올라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차마 반박하지도 그렇다고 동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이렇게는 정말 더는 못 살겠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손주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 차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채 그는 매일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달래야 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다음에는 나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자주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내면은 마치 금이 간 유리처럼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에 취한 아내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술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그 집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 아니야. 순간 남편 영호 씨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술주정 같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과거의 고통을 드러내는 듯한 낯선 울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대체 무슨 뜻이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아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내는 자신의 과거를 깊이 말한 적이 없었고 남편 역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영호 씨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집처럼. 절대 아니야. 며칠 동안 그는 잠을 설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왜 술만 마시면 그렇게 변하는 걸까? 혹시 그 이유가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아내의 친척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먼 친척의 제사를 찾아갔을 때 오랜만에 만난 아내의 사촌 누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정에 젊었을 때 집안 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촌 누나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아이 어릴 때 집안이 참 힘들었지.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안이 엉망이었거든. 그 말에 영호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촌 누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곤 했어. 그 엄마는 늘 눈물로 살았고 아이들까지 공포에 떨며 지냈지. 정희가 그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아마 본인은 말도 못할 거야. 영호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지금까지의 일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그는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그 말들이 단순한 술버릇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혼자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랬던 거구나 여보. 당신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정희 씨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집안에는 언제나 술 냄새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변했습니다. 낮에는 온순하고 과묵했지만 술이 들어가면 돌변했습니다. 거실 탁자를 내리치고 집안 곳곳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는 거야. 그 소리에 어린 정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울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괜찮다, 괜찮다라고 되뇌었지만 그 위로는 어린 마음에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욕설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접시가 깨지고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그 공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또 언제 폭발할까? 이번엔 무슨 말을 들을까? 늘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상처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술을 입에 댔을 때는 단순히 피곤함을 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잔을 기울이면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술은 점점 그녀의 과거를 끌어올렸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흐느낌, 두려움에 떨던 자신,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욕설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저 집처럼 살지 않을 거야.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그 말은 그녀가 평생 동안 자신에게 다짐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술은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겨 버렸습니다. 남편 영호 씨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아내가 단순히 술버릇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술버릇이 아니라 치유되지 못한 상처의 외침이었습니다. 아, 그랬던 거구나. 당신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하는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도 어린 시절의 아픔이 살아있기 때문이었구나.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내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금슬 좋은 부부처럼 보였지만 아내의 내면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자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의 상처를 함께 짊어질게. 이제라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남편 영호 씨는 더 이상 아내를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술버릇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술을 통해 드러난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 가자.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나랑 같이 걸어가자. 처음에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치유해.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원래 이런 거야.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 동안 그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겪은 아픔은 누구의 잘못이지 당신 탓이 아니야. 마침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웠어. 늘 두려웠어.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 없었어. 그날 이후 부부는 함께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아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하나씩 꺼내놓으며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을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찾는 대신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에 취해 욕설을 내뱉던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남편에게 들려온 말은 달랐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제는 내가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 영호 씨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아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흔적을 남기지만 그 상처를 함께 나누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함께니까. 앞으로도 함께라면 괜찮아.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흉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희 씨 역시 그러했습니다. 평생을 따뜻한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왔지만 어린 시절의 아픔은 술이라는 통로를 통해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버릇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울음소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 곁에는 그 상처를 이해하려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비난 대신 손을 내밀었고 원망 대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상처가 있지 않나요? 말하지 못한 아픔, 꺼내기 힘든 기억,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 말입니다. 그 상처는 혼자 안고 있을 때는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조금은 가벼워지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이해와 공감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도 아픔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처를 품고 있다면,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채널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